이건 그리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기본법에. 네. 뭐 언제 그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떤 때에는 그날 만료한다. 어떤 때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딱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활용해가지고 이 면허 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의 이런 의미를 알고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걸 묻는 굉장히 퀄리티 있고 이렇게 신경 써서 문제도 되게 길죠 지금. 예, 잘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19번 처분의 재심사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 적절하지 않은 거래. 나머지 세 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고 하나는 적용이 되는 경우죠. 대가 헷갈리게 정했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처분에 관한 사항 형사 행령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네. 요런 세 개를 딱 보면은 이게 다 조문 내용이긴 한데 요런 세 개를 보면 아 얘네가 다 같은 느낌이구나.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뭐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약간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잖아요. 공무원 인사관계, 그다음 형사, 행정, 보안, 처분 이런 거 법원에서 하는 일, 그다음 외국인 출입국 난민 인정, 그다음 조세 부과, 뭐 체납 절차 이런 것들은 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행정절차법 기본법이 아니라 따로 한다. 그 특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뭐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이제 이런 게 익숙해져야죠. 네. 부담금은 과태료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 조문에는 이게 과태료로 나와 있는데 조문에서 세 개 갖고 오고 과태료는 이렇게 부담금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 냈네요. 네. 부담금 같은 경우는 처분의 재심사가 적용되죠. 네.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 세 개는 적용되지 않는 거, 나머지 하나는 적용되는 거. 이건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여기 무리에 같이 끼려면 여기가 과태료가 돼야 돼요. 과태료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따로 있으니까. 20번 행정기본법 엄청 많이 나오죠. 거의 반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처벌의 상한과 폭을 명확하게 정해서 위임해라. 무턱대고 위임하지 마라.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뭐 이거 있죠. 1번 맞고요. 네, 이거 제척기간 있죠. 네, 5년 지나면 안 돼요. 다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이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5년보다 짧거나 길게 정하면 그 법률대로 합니다. 여기 지금 다른 법률에서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5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짧게 정했든 길게 정했든 그 정한 대로 갑니다. 짧게 정했으면 짧게 정한 대로, 길게 정했으면 길게 정한 대로. 다 조문에 있어요. 행정기본법에. 틀렸어요.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있게 하면 지난 후에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거잖아요. 지금 방해 행위를 한 거잖아요. 방해. 그러면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재조문 할 수 있어야죠. 이행강제금 적절하지 않은 거. 이행강제금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잃고 종료한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냥 이게 그냥 보자마자 그냥 그 항상 따라 나오는 판례들은 그냥 이게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막 적절하지 않은 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고해라. 이거 5급 시험하고 이거 똑같네요, 지문이. 네. 행정청은 맞고요. 계고 정한 기간까지. 문서로 해야죠. 네, 모든 행정처분은 문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항 아니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건축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건축법상 그 이행강제금 가장 대표적인 이행강제금이죠. 그래가지고 불법 건축물 철거를 안 한다. 철거 명령을 받고도 철거 안 한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반복해서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중지해야죠. 근데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마저 징수합니다.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조문에 있죠, 이런 거는. 행정입법 부작위 적절하지 않은 거.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인정되지 않는다. 네. 사기법으로 가능한데 왜 이걸 해요? 당연히 인정되지 않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을 안 해? 그러면 그것으로서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아이고, 뭐, 그렇죠. 네. 위임을 했으면 행정부가 법을 해야죠. 법치국가에서 법을 제정을 안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네. 군 법무관 사건, 이건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위임을 해놨는데, 그 위임 받은 놈들이 이걸 제정을 안 하니까, 이 군 법무관이 뭐냐면, 예전에 사법시험 패스한 사람들이 그 군대 가야 될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군대 가기도 전에 40 패스하면은, 패스하거나 그랬을 때, 그러니까 병역을 아직 이행을 안 했는데, 사법시험 패스했어. 그러면은, 이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죠. 해당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네,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틀렸죠. 그래서 이거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 군 법무관이 이거 행정 입법이 부작이다. 왜 이거 위임을 했으면은 이거 보수 규정을 이거를 법률을 제정을 해야 내가 보수를 받는데 판사 검사의 예에 따라서 받거든요. 이 군 법무관이 똑같이 40 패스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랬던 사건이죠. 이건 뭐 유명한 판례니까 뭐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렸고요. 이 군 법무관이 뭐 변호사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당장 그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소송 걸어서 이겼어요. 군 법무관이. 자, 치과 전문의 이것도 저기가 있죠. 네. 치과 전문의 규정이 제정된 후 경과되었음에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이런 사유들은 지체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죠. 이제 행정청에서 이제 핑계를 댄 모양이에요. 아, 막 압력단체에서 막 이렇게 압력해서 막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사유가 될 수 없죠. 다음 중 군인과 관련한 판례가 적절하지 않은 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군인이네. 뭐 국가배상법 나오겠네요. 네. 예비군 출발한 시점부터 군인 신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소집 명령서를 받고 그 장소로 다 집합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대장의 통지 하에 그 국가의 그 군 명령 체계에 그 이제 편입이 될 시점부터 이 군인의 신분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이 소집 명령서 받고 가다가 가는 중에 뭐 저기 했다? 그러면 이때는 국가배상법 적용받는 사안이 아니에요. 판례가 있어요. 옛날 판례긴 한데. 2번. 자, 이게 국배법에서 다른 법률로 이렇게 보상금을 받으면 국배법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보훈법 이런 관련 법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보훈 급여금을 신청하면 이거는 반대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어요. 네, 이중 금지가 안 돼요. 왜냐면 국가배상법에는 이중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법에는 이중 배상 금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순서를 바꿔서 하면은 이거 지급을 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 맞아요. 좀 희한하죠? 네. 근데 뭐 규정이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 금지가 있기 때문에 보훈급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배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중 금지에 걸려서 안 받아줘요. 근데 국배법에서 대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 보훈청으로 달려가면 보훈청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맞고요. 공산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등록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어. 불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불복을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은 네 이제 보상 못 받아요. 이제 해당되어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시효 완성됐더라도 어쨌든 이게 청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이때 그러면 불복했어야지. 그 불복을 해서 이게 시효 완성되기 전에 다퉈서 받았어야지. 그 뜻이에요. 어찌됐든 시효 완성된 건 그건 네가 잘못한 거고 어쨌든 이거는 국가배상법상의 그 이중배상 금지에 그 적용이 된다. 그런 판례였습니다. 이때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해에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 날에 다음 날의 군무를 위하여 하던 중 순리적인 경로 이런 순리적인이란 이런 단어가 그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온갖 법률을 통틀어서 이런 판례에 이런 단어가 잘 등장 안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인상적인 단어인데 이런 순리적인 경로 그냥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적법한 경로대에 있었으면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좀 이런 거는 좀 군인에 대한 국가배상법 판례라서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지 않으면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은. 네. 아예 가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판례를 모르면.